디버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 DB를 수집해가지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집하는 것이 불법 아니야? 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발송하는 건 어떻게 해? 요거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좀 뒤에서 누가 질문이 나왔는데 그분이 답변을 못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했거든. 왜? 이미 합법 처리가 돼서 대법원에서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뒤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과거의 법에 비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존 국내 IT는 꿈도 못 꾼다. 보세요. 최근에 아마존고는 아마존에서 홈쇼핑, 아니죠. 마트를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인식되고 물건을 구입하면 자동 인식되고 나올 때 그냥 자동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건만 가져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흉내도 못 냅니다. 왜?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는 수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가 네이버 12개, 카카오 21개를 수집합니다. 근데 외국은 57개, 51개를 수집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에는 수집할 수 있는 12가지는 뭐냐? 이름 들어있을 거고, 그죠? 전화번호 들어있을 거고, 이메일 들어있을 거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면 하고, 등등 요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훨씬 더 많은 DB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위치, 안면 인식 등 빅데이터 수집, 국내 기업 규제, 해외 기업은 가능, 네이버는 12개, 구글 57개 역차별,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서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규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죠.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국회에서 발의가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왜요? 국회의원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안 돼요. 자, 그래서 해외 업체들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 우리는 규제 유풍지대. 그 다음에 김범수 의장도 골든타임 놓친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상황이면 앞으로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는 되겠지요. 예. 여러분 이 법안을 누가 발의한 줄 아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정보통신부가 5년간 발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은 실제로 그 분야에 관리하는 업체니까 잘 알잖아요. 빅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발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다 꼴통들인가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망법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걸? 개인정보법을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이다. 개망법이에요 지금. 별명이. 이게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법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이건 완전히 국가 위기 사태를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규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저희 같은 이 DB 수집기예요. 이 DB 수집기가 다른 데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다른 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DB 메이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등록번호, 마케팅 몬스터는 불법적인 해킹이나 그 외의 비합법적인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시고 하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은 정보를 가공하기 쉬운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거 지금 만약에 불법적이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판매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전에는 숨겨놓고 팔았어요. 개인끼리 왔다 갔다. 지금은 합법 처리가 돼 있다고. 합법 프로그램이에요. 공개된 프로그램이에요. 공개된 DB를 수집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되지 않는 DB를 수집하면 뭐예요, 이거는? 해킹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개인이 인터넷상이든 뭐든 자기 번호를 공개해 놓은 거.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개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못 찾아. 찾아내면 그거는 불법이죠. 남의 걸 해킹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두 번째. DB 수집 판매 시장의 일반화입니다. 자, 보세요. DB리아.
수업해 보세요. 전국 사업자 통합주소록, 업종별 사업자 주소록, 업종별 사업자 전화번호부, 이메일, 광고용 DB 다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럼 이렇게 판매하면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몇 번을 가야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 요거는요 크레탑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기업 신용조사 등을 통해 구축된 약 800만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예요? 돈 받고 팔아요.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서 공개된 DB 하나 수집한 거는 처벌을 받고, 여기처럼 이렇게 기업으로 하는 건 처벌 안 받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2013년 4년인가 어떤 교수가 자기 정보를 여기서 공급해서 팔고 있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진짜로 이겼어, 이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여기 매겼어.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2016년 8월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 저거 좀 눌러주세요. 그 교수가 2심까지 이겼단 거예요? 예. 고등법원까지 이겼다고. 근데 그 교수가 온라인상에 자기 번호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 더 세부적인 정보는 없었죠. 그거는 대학에서 대학 정보, 그러니까 다른데 대학에 있는 정보들, 그런 데 있는 정보를 찾아다가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 공개된 정보 플러스 공개되지 않는 정보였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학 내에는 있는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내린 판단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건 어때요? 빅DB.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오픈마켓 빅DB에서부터 지금, 어마어마한 DB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단지 돈을 받고 파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돈 받고 사는 거 여기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솔루션을 쓰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DB를, 여기는 DB 한다면 몽땅 오잖아요. 그거 다시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 여긴 돈 주고 계속 사야 되는 거고. 이건 수집해 쓰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수집해 쓰는 거고.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DB 수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그냥 크몽에 가면 이렇게 크몽 마켓에 가서 DB라고 쳐보시면 여기 보세요. 사업자 DB 수집 솔루션, 사업자 DB 맞춤 제작, DB 수집 솔루션, DB 제작소, DB 제조 공장, 다 DB를 팔아요. 그죠? 근데 이 DB들은 주로 어떤 DB냐? 이제 정체가 공개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DB라 이 말입니다. 이 DB는 전부 네이버 지도에 있는 DB들이에요. 네이버 지도에 있는 DB. 이렇게 DB를 찾으니까 여기에 나온 DB들을 가지고 지금 모아가지고 이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팔고 그러니까 여기 25만 개 DB는 대한민국 마케팅 회사는 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여기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DB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DB는 어떤 DB예요? 아까 보셨던 블로그 카페에 들어있는 DB라 이 말이에요. 여기 블로그에 들어있는 DB. 그게 이제 진짜 숨겨진 DB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있는 DB들은 누가 찾아보지 못한 DB들이죠. 왜? 이 DB는 2,500만 개. 이 DB는 기계로 찾아내는 DB가 없다고요. 왜? 기계는 글로 된 DB에서는 못 찾아요. 글 속에서는 DB를 못 찾아요. 글 속에서 찾으면 핸드폰밖에 못 찾아. 잘 들으셔야 돼요. 글 속에서 찾을 때는 핸드폰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누구 핸드폰이냐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핸드폰은 여러분이 010하고 3478, 5879 마음대로 만들어도 70%는 있다니까요. 70% 있는 번호라고. 근데 문제는 번호가 있다 손치면 뭐라고 보낼 거냐. 근데 이렇게 보내면 스팸에 걸리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DB에 대해서 정체성, 그 DB가 누구 DB냐, 어떤 업체 DB냐를 알면은 여러분이 스팸을 신고당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도 합법이고 DB 시장도 지금 일반화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더 이상 DB 수집이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또 그래도 법적으로 또 알고 싶다. 그러면 다시 법적으로 찾아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 법을 보겠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규정입니다. 자, 개인정보법 6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서 명함 및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아서, 지금 명함 및이란 말은 서로 오프라인에 주고받은 또는 아니면 전화번호를 적어했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의 정보를 서로 만나거나 어떤 유선 통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받았어. 수집할 때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이용 가능해요. 자, 두 번째.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경우 수집 이용이 가능해요. 세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하거나 표시 내용이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 인지하는지, 제가 더 다른 말을 해야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명함 및 개인적으로 만나서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적어줬거나 불러줬거나 이렇게 나한테 전화번호가 넘어왔어. 인지 과정에서. 두 번째, 공개된 매체,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돼 있어. 근데 공개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개가 돼 있는데 내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 중에 공개를 했어. 나는 원치 않았어. 근데 공개는 돼 있어. 이거는 어디에 일치가 안 되죠? 동의 의사가 명확하나 표시 내용이 동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내용에 보니, 아, 내가 지금 이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오시려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이거는 동의 아니에요. 동의. 내가 지금 내 거를 소개하면서 연락 주세요.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 수신 동의, 그러니까 통념상 동의 의사, 정보 주체가 주체, 소개하는 사람, 자기 번호를 소개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적극 소개합니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2번, 3번이 핵심이에요. 공개된 홈페이지에 나온 DB는 그 사람이 스스로 소개한 경우는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명함으로 할 때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번호가 소개는 돼 있었는데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그 협회에서 뭐 하다가 올릴 때도 있잖아요. 예. 그냥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동의 의사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지금 블로그에 사업체, 전문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업자, 이 모든 사람이 올린 거는 동의입니까? 안 됩니까? 동의입니까? 아닙니까? 동의죠. 예. 이제 아셨죠? 그래서 네이버에 올라온, 아까 지도에 올라온 사람이나, 제 지도에 올린 사람 자기 핸드폰을 공개해서 연락주세요 아니에요? 변호사도 막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우리 연락주세요, 이죠. 예. 아시겠죠? 자, 수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끝. 예, 그럼, 그래서 지금 합법이라 이 말이에요. 기계들이 지금 합법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제 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룹시다. 타인에게 수집한 정보를 고지하는 규정입니다. 자, 타인에게 수집한 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의 인지 요구가 있으면 알려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수집한 게 아니라 타인이 수집했어. 다른 사람이 수집한 정보를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를 지금 아까 정보 규정에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재판에서도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크레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데 공개된 정보를 자기가 수집해갖고 내가 지금 돈을 받고 공급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나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등을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나한테 온 정보라도 수집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정보 주체가 내 정보 어디서 수집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 출처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집은 문제가 없죠. 이용했을 때.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규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의견 해가지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가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했습니다. 자, 제 의견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아셨죠?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공개해 놓은 것은 당연히 그 공개된 법에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규정에서 자, 정보 주체가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개 목적에 이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에 오시려면 이 번호를 이용해서 오세요. 우리 식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오세요. 라고 말했으면 식당 주인이 정보를 공개한 목적은 식당을 찾아오거나 식당에 문의하거나 무슨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죠. 우리 식당에 관련된 정보를 주십시오. 근데 식당과 관련이 없는 어떤 사람이 식당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어요. 번호는 여기서 봤어요. 수집하는 건 문제가 없지. 수집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보냈어? 무슨 정보를? 식당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그러면 이 사람이 불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알겠죠? 하지만 이후 정보 처리에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자, 1번은 뭐냐? 그 사람이 올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이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정보를 봤으면 이렇게 전화하면 되죠. 문자를 보내면 되죠. 그 식당에 제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니까 과거 건데 최근에 이런 게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는 지금 목적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카피를 하라고요. 메시지 카피란 그 정보를 공개한 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이따 메시지 카피 들어가서 이제 정보 제공 결국 그건 너무 재밌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만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서 별도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수집 및 처리를 위해서. 하지만 이후 정보 처리에서 규정을 이건 뭐냐면 내가 수집해갖고 정보를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해킹을 당했다.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갖고 해킹 당해서 어디로 가버렸다. 이런 것은 정보 처리 자료에서의 규정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주체가 공개한 것을 공개 목적에 이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변호사가 나는 형사법 전문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고 핸드폰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전화 오기를 기다릴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 전화가 안 오기를 기다릴까요? 오기를. 그럼 전화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문자 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요. 예,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정보 수집에 관해서 자꾸 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모르는 처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정보 수집과 수집 고발의 판례입니다. 자, 이게 공개정보 수집 고발인데 이 사례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아까 말한 어느 교수가 크레탑 같은 형태의 DB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크레탑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고발했는데 1, 2차까지 진짜로 벌금이 매겨졌어요. 고발해서 이겼죠.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네, 뒤집은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정말 멋진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중요하죠. 왜요? 아까 수집해서 팔았으니까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 주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서 우월하다. 야, 정말 제가 보면서 참 판결문 한번 잘 썼다. 정말 잘 썼죠. 네. 결국은 영업을 보호해 주는 거죠. 걔는 이 말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의 빅데이터를 지금 지원해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크리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아까 무슨 정보요?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뭐 그냥 이 사람에 관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처럼 뭐 휴대폰 정보하고 뭐 이메일 요거는 지금 이미 앞에서 개인정보 공개된 거고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예요. 대학 안에 들어있는 정보. 대학 홈페이지에 따로.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넣는 것은 네이버에 공개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용하라고 일부 공개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해 본다면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자료는 결국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합법 처리가 된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팸에 관한 얘기죠. 자, 이제부터 스팸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팸 얘기는 저기 안 적었는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스팸은 신고 안 하면 스팸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다 고발의 원리가 있잖아요. 예, 형사법만 고발을 안 해도 범법이 되지만 스팸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받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스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고해야 스팸이에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 또 드리겠습니다. 스팸에 두 종류가 있는데 스팸 신고에 하나는 웹 문자 신고가 있고 폰 번호 신고가 있어요. 폰 번호는 핸드폰 번호가 010으로 뜨기 때문에 개인한테 오는 번호예요. 웹 문자는 웹이 뜹니다. 문자가 올 때 웹이 자동으로 뜨죠. 그 다음에 번호가 1588도 되고 02도 돼요. 070도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벌금을 주죠? 벌칙을, 페널티를?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 번호 1588을 중지시키면 진짜 대한민국 난리 나요. 통신사 진짜 맞아 죽지. 벌금은 매길 수 있어도 번호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 회사니까. 근데 개인이니까. 개인은 번호 죽여도 뭐 불만이 있어도 그냥 개인 불만으로 끝나는데 회사는 아주 법적 그냥 엄청난 고소를 당하니까 못해요. 그래서 보통 웹 문자에서 스팸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 처리로 가요. 아시겠죠? 두 번째, 벌금 처리, 벌금 가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구금, 네, 지원까지 간다 이 말이죠. 재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내는 건요. 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를 이 문자를 받고 고객이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1번 첫 번째 신고는 경고 문자가 옵니다. 스팸 신고가 왔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한 번 신고 오면 문자 발송 일주일 정지됩니다. 라고 옵니다. 현재 사용 지금 관례입니다. 두 번째, 아마 이거 다 당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진짜로 두 번째 스팸 신고를 당하면 이번에 문자 발송 정지합니다. 하고 다음에 걸리면 한 번 더 신고를 당하면 한 달간 폰이 먹통됩니다. 이건 불편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문자 발송 일주일 정지됐을 때 그때는 이 폰을 신규들한테 보내면 안 되겠죠. 한 달간 먹통됐다가 다시 개통이 됐어요? 또 보내서 또 신고가 들어왔네? 그러면 1년간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폰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팸 신고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리온 디버는 공개된 DB를 수집한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우리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네, 합법이에요. 지금 법까지 다 봤잖아요. 네, 더 이상 논란의 얘기가 아니다. 두 번째, 발송을 할 때는 고객이 신고를 하면, 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웹 문자하고 핸드폰 문자로 나눠진다. 핸드폰 문자는 경고하고 그다음에 문자 발송 정지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스팸 신고를 할 만한 문자를 보내지 말고 아까 정보 주체가 정보를 노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노출한 목적에 맞게 해라. 근데 요즘에 통신사가 좀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식당에서 자기 일로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모르고 스팸 신고를 만약에 했다 칩시다. 잘못 인지해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스팸 처리를 해버려요. 법을 안 지켜요 지금 통신사가. 심지어는 어떤 것도 신고를 하냐면 자기 DB에 자기가 수신 동의 받은 고객을 보냈어. 근데 수신 동의 받은 고객이 모르고 스팸 신고를 했어. 그래도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쳐보세요. 스팸 신고 치면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힐 만큼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현재 헌법소원 들어가도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광화문 1번지에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슈를 만들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통신사가 당할 일이, 통신사가 지금 범법 처리를 하고 있어요. 법을 안 지켜요. 심지어 수신동의 받은 사람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올리온 티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보 처리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